안녕하세요. 벌써 5차 시학습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컴퓨팅 사고력을 이용한 문제 해결의 순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제 확인, 문제 분해, 패턴 파악, 추상화, 알고리즘, 자동화 단계가 있음을 학습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패턴이 파악된 문제를 추상화라는 작업을 통해 더욱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접근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길 기대합니다. 추상화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핵심적인 요소만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되며 특히 컴퓨터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상화를 이해하고 이를 스스로 적용해보며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요소가 핵심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함께 추상화의 중요성과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는 무엇일까요? 추상화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추상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술의 추상화와는 다르죠. 추상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사람이나 사물, 사건 중에서 그 중요하고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부분만 따로 떼어내 복잡한 것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제시된 그림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동물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동물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에서 우리는 어떤 추가적인 특성을 추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동물의 크기, 서식지, 행동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직접 추상화를 적용해 보면서 다양한 예시를 통해 이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우리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지금 나오는 그림을 한번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어제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봤어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도 호랑이가 떠오릅니다. 듣는 사람이 떠올리는 호랑이와 말하는 사람의 호랑이는 완전히 같진 않겠죠. 하지만 호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보았던 호랑이가 백호인지 그냥 호랑이인지 모르더라도 듣는 친구는 호랑이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 예를 들어 줄무늬, 크기, 포식자라는 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추상화된 호랑이입니다. 이처럼 추상화는 우리가 특정한 사물이나 개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하여 공통적인 특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러한 추상화를 통해 다양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짝 알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추상화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어려운 걸 간단하고 쉽게 표현하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버스 노선은 복잡하지만 추상화된 버스 노선도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만 표현하면 됩니다. 실제 지도에서 보이는 경로를 다 표시를 하면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이렇게 복잡한 정보를 간단히 옆에 있는 버스 노선처럼 정리를 해주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도 역시 추상화의 좋은 예입니다. 실제 모습을 간략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위성 지도에서 보면은 시, 군, 구, 별 정확한 경계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도로 표시를 해놓으면 눈으로 보기 편해집니다. 이렇게 정보를 가공하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을 이제 추려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추상화를 해볼까요? 퀘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는 프로이센의 퀘니스베르크, 현재 러시아 칼라니그라드에 있는 7개 다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지역에는 프레겔 강이 흐르고 있고 이 강에는 2개의 큰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들과 도시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7개의 다리가 있죠. 여기 표시된 초록색 부분이 7개의 다리에 해당합니다. 이때 7개의 다리를 한 번만 건너면서 처음 시작한 위치로 돌아오는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다리 건너기에 성공하셨나요? 아마 성공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시간도 너무 짧았죠. 그럼 이제 추상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를 통해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한 번만 건너면서 처음 시작한 위치로 돌아오는 길이 있으려면 각 다리가 연결된 지점의 연결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돌아올 수 있게 짝수여야 합니다. 즉, 각 지점에서 나가는 다리의 수가 짝수여야만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도 다른 문제를 한번 추상화하는 것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있었던 문제. 그러면은 저희가 추상화를 한번 해보기로 했으니 간단하게 빨간 점을 다리로 표현을 해보고 노란 점을 육지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육지가 어디였지? 불분명했던 부분도 눈으로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다리를 한 번만 건너며 처음 시작한 위치로 돌아오는 길이 있으려면 짝수여야 한다는 점도 우리가 앞서 추상화를 통해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도식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그래프로 깔끔하게 정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추상화를 통해 이 문제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되게 오랫동안 안 풀리던 그 시대의 난제였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는 각 점에서 나가는 선의 수가 짝수, 점에서 나가는 선이 홀수인 점이 2개인 경우에만 다리 건너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즉,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곳만이 한 번씩 건너서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이 된 것이죠. 저희 한 붓 그리기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다리만 있을 때 저 그림으로 봤을 때 추상화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분해해서 다리와 육지를 구분하고 한 번씩만 건너야 한다는 조건을 고려하면서 패턴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추상화 과정을 통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추상화의 중요성은 어디에서든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성이 감소할 수 있고 현실 세계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을 추상화를 통해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거하고 핵심 요소에 집중함으로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효율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 절차를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죠. 이처럼 추상화된 개념은 한 군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솔루션도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알고리즘을 여러 문제에 적용할 수 있었죠. 이런 이유로 추상화는 컴퓨터 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주문 처리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시스템에는 고객 정보, 주문 내역, 결제 방법 등 다양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추상화를 통해 우리는 핵심적인 요소를 추려낼 수 있죠.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주문, 주문한 번호, 주문 항목 결제 방법 및 상태. 이렇게 핵심 요소만 추출하면 시스템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개발 과정에서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추상화의 과정 한붓 그리기라는 부분을 선생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활동지 7번에 보면 한붓 그리기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한붓 그리기가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 있는 한붓 그리기를 저희는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같이 한번 꺼내서 한붓 그리기를 도전해 보시고 이 그림 외에도 다양한 그림이 있기에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소스를 조금 더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저희 한붓 그리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저희 아까 다리 건너기 문제에서 파악한 것처럼 각 점에서 나가는 선의 수가 짝수개, 점에서 나가는 선이 홀수인 점이 2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각 점에서 나가는 선의 수가 짝수, 2개로 나갈 수 있는 점에서 시작을 하면 해결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가운데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점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왼쪽으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계에 그리고 바꿔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지점.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7번째, 8번째, 9번째, 10, 11, 12, 13, 14, 15. 짠.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씩만 갔다 돌아올 수 있게끔 제가 만든 길 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저희 코딩하는 데에는 정답이 없어요. 똑같은 프로그래밍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한붓 그리기를 끝내보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도전하신 방법 말고 다른 부분으로도 한번 도전해서 길을 찾아보세요. 자, 그럼 그 외에도 우리 다른 추상화의 단계를 한번 더 체험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어느 도시에 4개의 마을이 있는데 도로가 없다고 해요. 각 마을을 모두 연결하면 정말 좋겠지만 비용 부족으로 가장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도로를 한번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조건은 도로를 연결할 때 각 마을로 길은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수의 하나를 뺀 만큼 3개의 길만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비용 문제로 불가능하고 마을로 가는 길은 하나뿐이고 자,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모든 마을에 다 갈 수 있게끔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죠. 최소 비용으로 마을을 연결하는 방법을 최소 비용 신장 트리라고 합니다. 주어진 도로의 비용을 바탕으로 4개의 마을을 연결하는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설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께서도 잠시 영상을 멈춰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도로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에서 C로 가는데 3만 원, C에서 D로 가는 4만 원, B에서 D를 가는 통로가 5만 원, A와 D는 6만 원, A와 B는 7만 원, A와 C는 11만 원이라는 정보가 주어졌네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비용이 적은 도로부터 선택하며 모든 마을을 다 연결할 수 있게 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모든 마을을 다 갈 수 있도록. 자, 그럼 최소 비용부터 생각을 해봐야 하니까 저희는 B와 C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B와 C와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는 다음 적은 비용인 A와 D. 모든 마을이 연결이 돼야 하는데 C와 D가 우선 다음 비용으로 저렴하니까 C와 D를 표기를 해두고 그 다음에 A와 D를 표기를 하면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A, B, C, D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총 비용 3만 원, 4만 원, 6만 원을 더한 13만 원에 모든 마을을 연결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도로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설계, 에너지 수송, 물류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추상화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복잡한 문제를 핵심 요소를 추출해서 핵심 요소를 단순화된 모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추상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핵심적인 본질을 파악해서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요소들만 넣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으로 언플러그드로 풀어내 주시면 굉장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모지 퀴즈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영상이 조금 깁니다. 이모지 퀴즈를 도입한 이유를 간단히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텐데 이 퀴즈는 학생들이 추상화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껴보게 하려고 이제 가지고 온 자료예요. 이모지 퀴즈는 복잡한 개념이나 문장을 이모지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그걸 해석해보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제공되어 있는 소스를 저희가 퀴즈로 풀어보지만 학생들에게 반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모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제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정보의 핵심을 파악하고 내가 이 문장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핵심 정보는 무엇일까? 그런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없애야 하는데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 무엇을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모지 퀴즈를 체험을 해보고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수업으로 추상화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 한번 다양하게 내 수업에는 어떤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며 이번 수업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